369%의 도전 369. 안녕하세요, 김예술입니다. 안녕하세요, 박쌤입니다. 예술씨, 좋은 소식 있다고요? 네, 이 거래일밖에 안 됐는데 벌써 수익이 막 생겨나고 있습니다. 너무 궁금한데요? 네, 그럼 빠르게 규칙부터 살펴보시죠. 네, 도전 369는 한 달 동안 진행되는 수익률 게임인데요. 369%의 목표 수익률 선택하고 수익률에 따라서 점수가 주어집니다. 그리고 목표에 도달하지 못한 종목 종가에 매도됩니다.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네, 그럼 저희 팀의 수익부터 확인하시죠. 네, 저희 팀 매니저 지난달에 엄청난 활약을 보여줬던 정석일 매니저가 어제 덕산 하이메탈로 최고 수익 24%를 넘게 기록을 했습니다. 네. 어제 6%로 공략을 했는데 네. 좀 아쉽네요. 네, 9% 도전했으면 1위일 사실 텐데. 1위로 됐을 텐데 네. 너무너무 아쉽고요. 그리고 노광민 매니저의 피롭틱스도 최고 수익률 9.2%까지 기록을 했습니다. 저희 팀 이 기업은 제가 미인주에서도 포트에 담은 기업이거든요. 굉장히 또 요즘 각광을 받고 있는 기업인데요. 그럼 세미팀의 수익도 바로 확인해 보시죠. 네, 세미팀은 정반대 오늘 성적표입니다. 어제 한국 증시가 조금 조정을 받은 가운데 이 세 기업 모두 종가 기준 2에서 3%대 올랐는데요. 장 초반에 급등을 했을 때 매수해서 그런지 목표는 터치하지 못했습니다. 정말 아쉽습니다. 네, 그럼 순위로 바로 확인해 보시죠. 네. 와, 이 두 분이 또 붙었네요, 세미 씨. 지난달에도 네. 선의의 경쟁을 했던 두 분이었는데요. 이 정도면 그냥 라이벌이라고 해도 될 것 같은데요. 그러니까요. 그래도 이 마지막에 이창원 매니저가 바로 역전을 했던 만큼 이 남은 매니저님들의 활약도 더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럼 어제 두 자릿수 수익률을 기록했던 정석일 매니저부터 바로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매니저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어제 엄청난 수익을 기록을 하셨는데요. 정말 축하드리고요. 덕산 하이메탈이 오늘도 좀 올라가고 있거든요. 이 기업 신규 매수 가능할까요? 일단 덕산 하이메탈은 어제 이제 편입을 하고 나서 정말 엄청난 급등세를 좀 연출을 했는데 워낙 이 마이크로 숄더볼이 성장성이 좋은 상황이다 보니까 한번 탄력을 붙이면 계속해서 매수가 좀 붙는 흐름들이 나오고 있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이 종목 같은 경우는 중장기적으로도 메리트가 굉장히 큰 종목이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단기적으로는 어제와 지금 오늘 또 초반에 한 8%가량 상승이 나오면서 단기간적으로 한 30% 이상 상승폭이 나왔기 때문에 오늘은 조금 신규 관점은 보류를 해야 된다라고 말씀드리고 향후에 추후에 좀 눌림이 나왔을 때 제가 또 다시 한번 편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은 신규 매수는 보류하라는 의견이었고요. 그럼 오늘도 크게 오를 종목 하나 소개해 주시죠. 네, 이제 오늘은 이제 2분기 이제 실적 시즌 앞두고 또 자동차 섹터들을 계속 움직임들 나오고 있는데 자동차 쪽 한번 편입을 해볼게요. 지금 현재가는 21,250원이고요. 종목명은 서현이화라고 하는 종목 편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업체는 자동차 관련된 부품을 생산을 하고요. 내장 부품이라든지 시트 이런 것들을 전문적으로 생산을 해서 공급하고 있는 업체 중 하나입니다. 그래서 이것뿐만 아니라 각종 도어 트림이라든지 범퍼 되게 다양한 이제 제품들을 실제 현대나 이제 기아 쪽에 좀 공급을 하고 있는 업체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고요. 최근에 이제 현대차나 이제 기아가 수출이 또 워낙 좋았던 상황이다 보니까 이 2분기 실적에 대한 기대감을 가져갈 수 있는 종목이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최근에 이제 미국의 수출 데이터를 좀 보더라도 현대랑 기아가 상반기에만 지금 82만 대 정도 판매를 해가지고 역대 최대 판매 기록을 좀 세웠거든요. 그래서 이번에 2분기 실적에 대한 기대치를 가져갈 수 있고요. 특히나 SUV 모델 쪽으로 이제 이 업체는 좀 많이 공급을 하고 있는데 그래서 서현 이하도 좀 많이 수혜를 받을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는 이제 3분기에도 국내에서도 최근 SUV 동향이 전반적으로 좋아요. 그래서 SUV 같은 경우에는 코나나 투싼 이런 것들이 또 판매가 굉장히 좀 잘 되고 있는 상황이고 3분기 중에는 산타페, 소렌토 같은 제품들이 이제 새로운 페이스리프트된 제품들이 또 대거 나오기 때문에 이 부분에도 모멘텀을 계속 이어갈 수 있다라는 점 참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서현이하는 역시나 또 6% 다시 한번 도전해 보도록 할게요. 네, 자동차 내장 제품 업체인데요. 현대차와 기아의 판매 호조 영향을 받을 기업이라고 합니다. 오늘 서현이화로 6% 도전합니다. 네, 이어서 지난달 대역전 승리의 주인공 이창원 매니저 만나보겠습니다. 매니저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이창원입니다.
네, 어제 소개했던 성우하이텍 최고 수익률 4.5%까지 현재 오르고 있는데요. 오늘도 매수해도 될까요? 리뷰 들어볼게요. 네, 성우하이텍 같은 경우에는 대표적인 자동차 부품주고요. 그 다음에 2차 전지 복합 소재를 만들면서 2차 전지 또 그 소재 관련주, 장비 관련주로도 분류가 돼 있습니다. 최근에 그 프로그램의 순매수가 들어오면서 제가 이제 어제 공략을 했는데요. 상승은 했지만 아쉽게 목표가를 터치는 못했습니다. 그래서 이 아쉬움을 좀 달래기 위해서 오늘 성우하이텍 다시 한번 좀 편입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가 1,630원에 성우하이텍 편입하도록 하겠고요. 지금 신고가 흐름이기 때문에 거래량만 조금만 붙어준다면은 전고점 넘어가는 급등 나올 수 있다라고 봐서 성우하이텍 한번 들어가 보는 거고요. 지금 최근에 이제 시장을 보면은 시장에 지금 큰 손, 말 그대로 이제 주포가 프로그램입니다. 프로그램이 전고점에서 어떻게 또 만져주냐에 따라서 지금 이제 신고가 급등이 나오는데요. 에코프로 같은 경우에도 지금 수십 조짜리를 장중에 10% 거의 20% 가까이 급등시킨 것도 결국은 프로그램의 힘이다. 이렇게 말씀을 좀 드릴 수가 있겠고, 그래서 신고가 직전에 있는 프로그램 매집하는 종목을 좀 찾아봐야 되는데, 그중에서 지금 업황도 좋고 그 다음에 프로그램 매집도 하고 있는 성우하이텍 한번 오늘 3% 공략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성우하이텍 전 고점을 돌파를 하고 그리고 넘어설 수 있다라고 해주셨습니다. 다만 조건이 거래량만 붙어준다면 이런 조건을 달았습니다. 3% 이틀 연속 도전합니다. 이어서 세미팀의 뉴페이스 김용환 매니저 연결해 볼게요. 매니저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엠비골드 김용환 매니저입니다. 네, 오늘 9% 아주 공격적으로 도전하는데요. 어떤 기업일까요? 자, 오늘 9% 도전을 해볼 텐데요. 이슈가 좀 있습니다. 이 종목 한번 기대를 해보면서 한번 바로 매수를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현재가 5,190원이고요. 동국 RNS 매수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코드번호 075970이네요. 075970 동국 RNS를 매수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이제 오늘 어제부터 나온 이슈가 이제 중국 광물 공급망 무기화의 어떤 최대 이슈가 좀 나오고 있는 흐름들인데, 거기에 관련되어 있는 가장 최대 수혜주라고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일단 동사 같은 경우는 이제 대표적인 히토류 관련주로서 지금 중국 광물 관련된 어떤 이슈에 가장 큰 수혜주라고 좀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중국이 전 세계적으로 한 80% 차지하고 있는 게 이제 갈륨과 게르마늄 최대 생산국인데, 이 중국에서 이 반도체와 전자제품, 태양광 패널 등을 만드는 필요한 이 핵심 원자재를 수출 통제한다는 얘기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 지금 유니온과 이런 부분들 급등을 하고 있는데, 사실 실질적인 수혜주는 바로 이 동국 RNS다라고 좀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고요. 다음 달 1일부터 이제 갈륨과 게르마늄을 허가 없이 수출할 수 없는 방안을 시행한다고 합니다, 중국이. 그래서 이 동국 RNS가 이번 달에 계속 이슈화가 될 수 있는 이 중국의 이 광물 공급망 무기화 이슈에 이런 부분들에 따른 가장 최대 수혜주다라고 좀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제부터 이제 의미 있는 거래량이 터졌고, 오늘도 이제 직전 고점 넘어가는 대량 거래가 나오고 있는 흐름들이기 때문에 지금 자리 저는 충분히 오늘 9% 한번 도전해볼 수 있는 자리니까요. 관심 있게 지켜보자는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대표적인 히토류 관련주인데요. 바닥권에서 대량 거래가 발생하고 있다고 합니다. 9% 공격적으로 도전해 보겠습니다. 네, 다음은 이분이 픽한 기업이 굉장히 또 기대가 됩니다. 바로 노광민 매니저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매니저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매니저님 이틀 연속 필옵틱스를 공략을 했는데요. 오늘은 신고가까지 나왔고요. 또 9.5%의 수익률까지 기록을 했습니다. 이 기업 오늘은 어떻게 보시나요? 네, 필옵틱스는 이제 10% 정도 올랐는데 정작 필요한 손바닥은 지금 획득을 못해가지고 좀 아쉽게 됐습니다. 오늘 이제 이 필옵틱스는 개인들 투자 청약을 해요. 이틀간에 걸쳐가지고. 그래서 지금 이 2차 전지 종목이고 기관 투자가 청약할 때도 엄청나게 히트를 쳤기 때문에 돈이 무더기로 쏠릴 가능성이 있습니다, 오늘. 그래서 사상 최고의 경쟁률을 기록을 하면은 그냥 바로 시간 외에서 지금 띄울 가능성도 있지 않을까 이렇게 보여지고, 오늘 내일 다 팔아버려야 된다 올라가면 이렇게 계속 이번 주 내내 그렇게 이야기 드린 종목이고요. 자, 그래서 일단 지금은 신규는 보류를 하고요. 제가 오늘 신규 종목을 또 바로 이야기를 해볼게요. 오늘 신규 종목은 38,700원, 지금 15.7%는 올랐는데 가온칩스를 해보도록 할게요.
오늘 일등주는 가온칩스다 이렇게 보여지고요. 사실 에코프로 빼고 그렇습니다. 에코프로 오늘 2차 전지도 오르는데 지금 이 가온칩스는 오늘 이제 나온 뉴스가 뭐냐면 삼성전자가 시스템 반도체 메모리 설계 쪽으로도 지금 더욱더 확대한다. 그 얘기가 이제 뉴스가 나오면서 그동안 못 올라갔던 팹립스 업체들 급등이 나오고 있는데 그중에 지금 먼저 치고 나간 게 AD 테크놀로지가 아니고 지금 가온칩스가 먼저 치고 나갔습니다. 오늘 거래량이 2천억 역대급의 거래량이 붙었기 때문에 내려갈 일이 별로 없는 종목이 돼버렸다. 그러니까 언뜻 보면 엄청나게 무서운데 그냥 들이대면 된다. 이렇게 말씀드릴게요. 자, 목표가 6% 잡고 대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삼성전자가 국내 팹리스 업계와 시스템 반도체를 육성한다는 소식에 수혜를 받을 기업이라고 했는데요. 오늘 가온칩스로 6% 도전하고요. 아쉽게 피롭틱스로 손바닥을 달성하지 못한 만큼 이 기업으로 꼭 달성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이어서 그럼 다음 최현동 매니저 연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매니저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최현동 매니저입니다. 네, 오늘 시장에서 공략할 기업 바로 소개해 주시죠. 네. 어제 기업도 이제 크게 오르고 있는데요. 리뷰 먼저 부탁드릴게요. 네, 어제 말씀드렸던 게 유니온 모터리얼인데 이 미중 관계가 좀 안 좋아지고 있죠. 옐런 재무장관이 방중을 앞두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중국은 계속해서 규제를 더 하고 있고 역시나 미국도 규제하고 있고요. 미국은 어제 같은 경우에 중국에 지금 뭐 GPU 반도체에 이어서 클라우딩 컴퓨터 서비스도 접근 제한한다라고 이야기를 했거든요. 그래서 옐런 재무장관이 이 좋은 관계를 위해서 방문합니다만은 서로 계속해서 뭐 치고받고 있기 때문에 뭐 방중 기간에도 제가 볼 때는 이런 미중 갈등 악화에 대한 종목들이 올라갈 가능성이 있다라는 겁니다. 이 유니온 모터리얼은 일단 이번 주까지만 좀 단기적으로 보자라고 말씀드리면서 어제 올라가지 않고 이제 오늘 좀 올라가서 좀 아쉽긴 합니다만은 오늘도 새롭게 또 올라갈 반도체 기업 또 하나 말씀을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유니온 머티리얼은 이번 주까지만 좀 단기적으로 봐라라고 말씀해 주셨고요. 그럼 오늘의 공략주 바로 소개해 주시죠. 네, 오늘은 현재가 21,650원에 바로 편입할 건데요. 오픈 엣지 테크놀로지입니다. 제가 무료 방송을 통해서 이 오픈 엣지 테크놀로지 많이 말씀을 드렸는데 지금 올라갈 이유가 명확해졌죠. 어제 삼성전자 파운드리 포럼에서 보게 되면은 삼성전자가 국내 팹리스를 키우겠다고 그러니까 국내 팹리스와 손잡고 AI 반도체를 키우겠다라고 천명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삼성은 지금 파운드리 공장을 갖고 있는 거고요. 그동안 팹리스에 대해서 이 설계를 하는 기업들에 대해서 소외했었는데 TSMC를 보면은 사실 그 TSMC는 전 세계에서 팹리스 11기업 중에서 4군데가 다 대만에 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TSMC 같은 경우는 팹리스를 키우면서 승승장구한 거기 때문에 삼성전자도 그런 길을 가겠다라는 거고 어쨌든 팹리스를 키우기 위해서 이 PDK 프라임이라고 하는 제조 공정 정보를 공개하겠다라는 건데 이게 어떤 의미냐면은 삼성의 제조 공정 정보를 공개함으로써 이 설계 기업들이 그에 맞는 설계를 하게끔 하는 거죠. 근데 이미 삼성전자가 오픈 엣지하고요. 이 설계에 들어가는 설계 자산, IP를 같이 개발하고 있거든요. 그럼 결국 삼성전자가 이 PDK 프라임을 공개한다는 것은 이 오픈 엣지의 IP를 공개를 한다는 것으로서 이 설계 기업들이 오픈 엣지의 IP를 쓸 가능성이 상당히 크다라고 좀 보여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픈 엣지가 지금까지는 이 도요타의 아이신 같은 그런 모멘텀만 있었습니다만은 삼성전자의 모멘텀을 본격적으로 받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런 관점에서 오픈 엣지 테크놀로지는 중장기로도 상당히 좋습니다만은 단기적으로도 이 가온칩스가 급등한 것처럼 갈 수 있다라고 말씀드리면서 오늘 중에 6% 도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삼성의 IP를 공급하고 또 팹리스 기업이 오픈 엣지의 IP를 이용할 가능성이 또 확대된 기업입니다. 오픈 엣지 테크놀로지 오늘 6%로 도전합니다. 네, 마지막으로 이번 달 선두에서 달리고 있는 김명진 매니저 만나볼게요. 매니저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차곡차곡 김병진입니다. 네, 오늘 차곡차곡 6% 수익률 쌓아볼게요. 어떤 기업일까요?
네, 오늘 제가 소개할 기업은요, 현재가 97,600원의 기가비스를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종목 이름만 들어도 기가 찹니다. 일단 기가비스를 소개하는 이유는요, 바로 엔비디아 때문인데요. 2023년도 올해 이수페타시스가 470%나 상승했었던 이유는 바로 엔비디아 납품 때문이죠. 이 기업도 엔비디아의 인공지능 칩 H100에 대한 수혜를 받을 수 있는 기업인데요. 엔비디아의 FCBGA라는 그런 기판을 도대체 누가 공급을 하느냐 굉장히 말이 많았는데, 최근에 대만의 유니마이크론이라는 고객사가 납품한다는 것이 밝혀졌습니다. 근데 이 기가비스는 이 유니마이크론이라는 회사에 FCBGA 내층 검사 장비를 공급하고 있다는 소식 때문에 최근 주가가 숨도 쉬지 않고 올라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이런 엔비디아의 이슈, 시장에 굉장히 큰 키워드이기 때문에 수급도 좋고 주가도 좋고 실적도 좋은 종목으로 오늘 6% 도전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름만 들어도 기가 사는 기가비스, 반도체 엔비디아 수혜주입니다. 네, 오늘 이렇게 6분의 도전자 만나봤고요. 세미팀에서는 방금 소개해드린 기가비스, 그리고 동국 R&S, 성우하이텍 이틀 연속 도전합니다. 네, 예술팁에서는 자동차 내장 제품 기업, 그리고 삼성전자 팹리스 소식의 수혜를 받을 기업들을 소개했습니다. 여러분 오늘도 성공 투자하시길 바랍니다. 도전 369!